잘 조사를 준비하는 방법과 조사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떤 죄명,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 것인지 파악해야 됩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고소장,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 등을 확인하고 여의치 않으면 사건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서라도 어떤 내용과 어떤 죄명으로 조사받는지를 알고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조사를 받는 경우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이렇게 잘못받은 조사가 이후 절차에도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불리한 작용을 합니다. 자신이 기억하고 경험한 사실관계와 조사받을 혐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사실인 부분과 사실이 아닌 부분을 정리하고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 충분히 준비하고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사 장소에 도착해서 우선 권리고지를 받게 됩니다. 권리고지는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에 관한 것입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미리 결정할 수 있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하겠다고 하였더라도 이후에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진술거부가 가능합니다. 진술 녹음이나 영상 녹화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반드시 필수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권에 대해서는 변호인 입회한 상태에서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필요한 경우에 변호인의 조력을 들어가면서 진술할 수 있고, 다만 대신해서 진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조언을 들을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뢰인과 변호인 사이에 수신호나 일정하게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휴게 시간을 요청하고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변호인이 먼저 휴게 시간 요청해서 조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 시간 이후 진술하는 내용이 많이 바뀌거나 방향이 바뀌는 경우에 조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변호인의 조언을 듣고 진술을 번복하는 걸로 볼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미리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진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를 마친 다음 조서를 열람하게 됩니다. 조서는 조사 담당자가 진술 내용의 요지를 적는 것이어서 발언 내용 그대로를 적는 속기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진술한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그 내용이 제대로 전달된 것인지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서 내용을 확인한 다음 진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은 수정할 기회가 있고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사본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신문 내용을 그대로 다 외워서 나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를 받은 이후 진술하지 못한 내용이 생각나는 경우 그 부분을 변호인에게 알리고 의견서나 자료 제출을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진술하는 방법, 조사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건의 시작을 하는 단계에서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고 어떤 죄명으로 조사를 받는지를 알고 이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한 다음 조사를 받는 것이 사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는지를 충분히 파악하고 이에 대해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한 다음 충분한 준비를 통해 조사를 받고, 그렇게 잘 받은 조사가 이후 사건 진행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